이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거야. 오늘은 갑자기 이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당신은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말을 할 상황이 아닌데 했다는 말이 되겠죠. 만약 절묘한 타이밍에 적절한 표현을 했다면 기분 나쁠 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 도출이 됩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아무도 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노인네들 같은 경우 부부간에 티격태격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들어보면 남자는 외식을 싫어하고요, 여자는 나이가 들어서 밥을 차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참 흔한 얘기들이죠. 우리 일상에서 늘 접하는. 여자들은 남자가 알아서 배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외식도 하고 적절하게 그날의 상황에 맞춰서 편안하게 해주길 바라죠. 그래서 여성분들끼리 있게 되면 열애아홉은 남자 욕을 합니다. 심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자 이야기가 세상에 나온 지도 2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분석해보면 저는 좀 다른 것들이 보여요. 우리가 자랄 때는 바깥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주로 바깥에 일을 한다는 것이었죠. 집에 돈 한 푼을 안 갖다 주고 고두망태로 살아도 분명히 집안의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남자가 집안에 없으면요, 더 업신여김을 받았던 세월이에요.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고 오히려 집안에 해만 끼쳤다고 하는 남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역할이 있었어요. 각 집안의 속속들이 사정이야 다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속성을 놓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남자가 정말 필요 없었다면 같이 있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되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욕을 하는 그 남자가 정말 필요 없었으면요, 진즉에 갈라섭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바깥 양반이 일을 해서 경제를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안사람은 집안에서 안살림을 하는 게 보통의 가정이었죠. 그래서 밥상을 차려주는 일을 여성이 담당하고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을 습관을 들인 거죠. 여자가 습관을 들였지 남자가 억지로 강요만 한 건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며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거죠. 이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젊었을 때 다 뒷바라지를 했으니까 나이 들어서 나도 대접을 좀 받자고 합니다. 아니, 젊어서 길을 잘못 들여놓고 나이가 들어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나요? 젊어서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나이가 들어서 고스란히 내 앞으로 오고 있는 것인데 상대를 자꾸 뭐라고 합니다. 이 얘기 여성분들 좀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 좀 잘 들어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인과율의 이 법칙에서,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요즘 사람들 자기들 이야기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맞고 틀리고의 기준은 모두 자신에게 있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이지 다른 집 남편, 다른 집 아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과 사는 것이고 그 사람과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맞춰내는 것이 같이 사는 나의 임무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맞지 않았으면 진즉에 갈라섰어야죠. 갈라설 때도 미안하다고, 나는 도저히 당신이란 사람과 맞춰 설 자신이 없다고,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너 같은 거랑 도저히 같이 못 산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너 같은 거를 선택한 게 바로 자신인데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자기 책임이 없다고요? 또 자식 때문에 같이 산다고 말하는 분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자식 때문에 남편 또는 아내의 젊은 날을 망가뜨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아직은 젊어서 인생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의 시간을 낭비시키겠다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아이에게 좋은 부모이겠냐고요?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제발 그 자식이 한다는 새빨간 거짓말들 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무지한 말인지 아세요? 참 이 아침부터 참 듣기 싫은 이 말들을 쏟아내는 이유는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쏟아낸 모든 이야기들의 문제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은 오직 나만 아는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방식 속에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들이 1도 없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해요. 그 어떤 분도 오세요. 제가 낱낱이 다 파서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신 있으니까 오세요. 진짜 남자도 그렇고요, 여자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모두에 이거는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좋고 싫고 맞고 틀리고의 기준이 모두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무식하다면 그 상대방을 잘 이해되도록 설명을 하고 가르쳐야죠. 아이고 내 말은 귓전으로 들어가지고 듣지도 않는다. 아이고 상대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할 실력이 없었던 거는 생각 못 하시죠. 저는 계속 이렇게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가령 젊어서 남자 밥을 차려줘야 해서 밖에 못 나갔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그 대표적인 분이니까 밖에 사람들을 만나는 명분이 남편을 밥 차려주는 것보다 못했나 보죠. 정말로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하는 일에 명분들이 있는데 그걸 남편이 이해 못했을까요? 하고 되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꼬리를 내리죠. 그리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고 합니다. 아니 당신께서 같이 사시는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고요. 그분을 움직이려면 이런 정도는 생각을 했어야 했던 거라는 거죠. 우리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점을 자꾸 밖에서 찾아요. 아니요, 내 앞의 문제들은 전부 내 안에 있어요. 이 관점을 바꾸지 못하면 맨날 남의 허벅지를 긁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죠. 남들은 남이 알아서 삽니다. 내 거를 어떻게 해결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죠. 가급적 이야기를 할 때 이런저런 비유들을 하는 이유 역시 이것이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주입식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맺점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비유가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좀 듣기 싫은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더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은 하고요. 근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자기 반성 먼저 좀 하세요. 나는 잘못이었고 상대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한다. 절대 그런 법칙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